최근에 대구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구에 달성군의 읍면, 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구가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선정됐죠. 그래서 수성구는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됐고, 아마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엄청나게 대구 관련돼서 분석하신 분도 상당히 많고, 정말 도움되는 영상, 또 도움되는 블로그 글도 제가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도움이 너무나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죠.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내년에 2021년도 전망이 어떻게 될까, 각자 개인들 생각이 다 다르고 전문가분들 의견이 다르겠지만 여러 의견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한번 조금을 보태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이런 내용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취득세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대출 규제가 엄청 강화됐죠. 또 한도도 축소되면서 세금으로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 또 분양권 같은 것도 전매 제한도 되고, 또 1순위 청약 자격도 상당히 강화됐죠.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것도 2021년도부터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도 되고, 또 자금 조달 계획서라 그러죠. 신고 의무화 등등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더 이상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더 소유할 수 없다, 이 정도 의미가 있고,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반대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자산도 되고 어느 정도 연봉도 되고 대출 어느 정도 내가 나온다는 이런 가정하에는 충분하게 지금 실거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저처럼 이제 다주택자죠. 저처럼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양도세가 추가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상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와 같은 다주택자분들 있죠. 기존의 주택을 팔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매도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집을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큰 돈이 필요했을 때, 특히 요즘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 자녀 결혼을 한다, 또는 학비를 보태야 된다, 또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도 마땅히 들어놓은 것이 없다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면 집을 파는 것, 또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는 다른 곳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럼 당연히 이사 갈 수 있죠. 내가 이 집 팔고 다른 데 갈 거야, 이런 경우. 또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올랐죠. 지금 대구가 한두 곳이 오는 곳이 아니고 웬만한 것은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다 가려고 했더니만 불가능하죠. 대출도 또한 기존에 내가 받아놨던 대출보다 한도도 적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하고 싶어도 패닉 스테이란 말이 있듯이 그냥 스테이 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더더욱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지금은 내 집 한 채가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또 투자 매물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집을 굳이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또 임대차 3법 통과되고 계약갱신권이 청구된 그런 카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임대 매물이 현장에 지금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하늘이 별따르게 그러죠.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2년 더 살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받았지만, 새로 이제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들은 없습니다. 주변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되고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가 올라가 당연하겠죠. 그 피해는 실수요자들이라 그러죠. 이분들에게, 실제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 막심하게 피해가 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내 집 하나 있다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때는 아마 없었다고 보고요. 그 집이 비싸든 싸든 간에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전세값 올려주거나 전세를 또 다른 데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에너지와 비용과 이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주택을 또 매수하는 것은 다주택자 입장입니다.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거래량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드렸죠. 취득세가 엄청나게 더 중과가 되고,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대출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더 이상 이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대구 전 지역이라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공식이 있었죠.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도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되면 주택 가격 자체도 쭉 내려갑니다. 이게 만약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치면 요즘에는 꼭 그것이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서울 수도권에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 단지들이 속속속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규제 지역이죠. 대구도 당연히 서울 중심과 강남 이쪽에 다 몰리듯이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대구가 다 똑같죠. 지금 다 규제 지역 다 똑같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동일한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수성구, 만촌동, 범호동 이런 핵심 지역에 다시 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앞으로 더욱더 이쪽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청약 시장 보면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높죠. 뭐 요즘에 최근에 달서구 쪽 또 여러분 뭐 경산 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높더라고요.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양도세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이런 또 규제 대책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와 대구의 통장이 1순위 청약 통장이 저렇게 많아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경쟁률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저 불장이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조금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도 저렇게 높고 전매 제한도 있고 분양권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수에 산정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와 예전에는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섞여가지고 막 이런 청약 시장에 진출했다면 지금은 정말 실수요자 중심의 이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단 말이야. 와 이제는 전세 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돈 좀 더 들고 대출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대출 나올 때 그냥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수요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닐까. 돌아선 집을 사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실수요자분들의 이런 퍼센테이지가 점점 좀 높아진다라고 밖에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존에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을 팔지 못합니다. 존버하는 수밖에 없죠. 저처럼. 자, 보유세 폭탄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세금적인 것은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팔 수 있겠지만 또는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은 존버하면서 버티겠다. 자산세 올라간 거, 머리에서 종부세 올라간 거 내면서 버텨야 되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 시세 차익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에 내가 왜 다 세금으로 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다는 것이죠. 싫어? 버틸 거야. 신규로 이제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 있죠. 또 신축이라든지 입주종 구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저는 계속적으로 많다고 보고요. 경쟁률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 같고 가격이 상승되면서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쳐준다. 이 현상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받쳐줍니다. 이것 또한 전세가 실소유자 시장이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엄청나게 공급이 폭탄되는 이런 지역 외에는 아마 가격을 조정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다주택자들의 전세 매물이 시장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 물량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전세가가 폭등되는 원인 자체가 그런 것인데 대구 전 지역이 퍼지고 있다고.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무주택자 아마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 집을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신축을 내가 청약할 것인가 또는 구축이라도 내가 들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집값이 나중에 여러 가지 입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 폭탄 될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조정될 때 그때 내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때 내가 가격 조정된 그 집을 내가 사겠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전에 대구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았던데 여러분 아시죠? 2011년도부터 대세 상승률로 막 올라가다가 15년도 가을부터 해서 16년도까지 대부분 아파트가 조정을 받았죠.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2년 정도까지 3만 호가 계속적으로 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앞으로 연도를 조금 더 아마 있다면 2023년, 2024년도 기다렸다가 아마 조금 더 조정받지 않을까. 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집값 내려가면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조정이 될지. 그때는 전세가가 예전에는 2016년도 그때는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해서 같이 떨어졌는데 지금 시장이 좀 다릅니다. 지금 시장은 전세마저 물량이 없고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세가 폭등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과연 이 조정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모든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뒤늦게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든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또는 현재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주택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보유세 예를 들어서 종부세 재산세 폭탄 정말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 이런 사람들 팔겠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저는 버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대부분 다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다주택자들이 탐욕이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인간은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게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들 똑같지 않습니까?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 돈이 많다고 부동산이 많다고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말고 세금 내기 싫어? 그러면 부동산 소유하지 마.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정의입니까? 무주택자는 무조건 올바르고 임대인들은 무조건 탐욕스럽고 이건 완전히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논리죠. 10억 아파트 이런 얘기 예를 들면 10억 아파트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인이고 전세로 8억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면 임대인이 부자입니까? 임차인이 부자입니까? 여러분들? 임대인이 욕심꾸러기입니까? 임차인이 착한 사람입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고가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세금 관련해가지고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냥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분들에게 더 혜택으로 나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들의 욕심은, 이들의 전세, 이들의 임차인은 과연 아무런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모두 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한 번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참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참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이제 40년 정도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절대 세상은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이 좀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무조건 뭐 다주택자들은 다 뭐 착합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해서 이렇게 뭐 점점점 뭐 나태해지게 되고 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다 그들 잘못이다. 제가 이렇게 절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드렸죠. 이 부동산 시장, 이거 주택 시장, 재테크 뭐 다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주택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내가 나중에 더 많은 주택을 내가 가질 것이 뭐 예측을 하시든 뭐 계획을 하시든 아니면 안 하시는 분들이든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팩트입니다. 내가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전세를 계속 살면서 내가 평생 할 건데, 어떤 쪽에 내가 주택 전세를 살아가지고 내가 추후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중에 은퇴 퇴직해서 결론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병들고 늙고 내가 은퇴할 때 그때 시점에 가가지고도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갖추면서 내가 사는 것이, 이게 뭐 주택을 가지든 안 가지든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게 뭐 원하는 게 니즈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전세를 잘 살면서 내가 돈을 잘 모아가지고 그 후에 은퇴 퇴직 후에 살면 내가 잘 살아가겠다. 주택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택을 잘 소유해서 자산을 늘려가지고 또 나중에 월세 소득형, 뭐 월세 수익형, 뭐 원룸이라든지 이런 뭐 아파트를 잘 내가 해가지고 월세 흐름을 발생시켜서 내가 나중에 은퇴 퇴직하고 내가 병들고 늙고 지치고 그때 내가 더 이상 내가 노동소득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미리미리 투자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고 뭐 이렇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어떤 선택에 따라 가지고 내가 추후에 나중에 내가 뭐 50대 60대 70대 가서 내가 그때 힘이 없을 때 그때 나를 무언가 받쳐줄 무언가 제2, 제3 소득을 어떤 것으로 내가 창출시킬 것인가를 지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뭐 쭉 그냥 뭐 제 생각나는 대로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대구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을 한번 말씀드렸고, 저처럼 다주택자들은 아마 이런 것을 아마 이런 길로 가실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에는 주택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추후에 인생 그런 뭐 나중에 경제적인 설계를 할 것인가를 어떤 지금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선택하셔가지고 본인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하시고, 나중에 정말 그때 가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선택하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화이팅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산을 늘리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